자, 그러면은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지도를 통해서 어디가 유망한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권기현입니다.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사전투표, 다음 주에 본투표가 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통해서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흐름은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 기준금리, 개발 호재,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 한 가지의 변화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기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 이 최초, 신고가, 돌파 이런 세 가지 단어인데, 이걸 들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또 오른 거야? 또 비싸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이 10억을 돌파했다. 10억을 돌파한 것 같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14억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울의 주택 가격 평균이 10억이니까 이 주택은 빌라와 아파트를 합쳐서 10억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7년에는 6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에 11억 4천을 찍고 지금은 약 13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다라는 걸 살고 계시면서 충분히 오른 걸 실감합니다. 그런데 빌라 가격은 관심 있고 쭉 지켜본 분들만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빌라는 잘 안 올라, 안 팔려, 이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빌라 가격이 오르는가 라고 싶죠. 근데 2017년에 아파트 가격이 6억 4천일 때 빌라 평균 가격은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평균 가격이 10억 하고 있으니까 예측을 했을 때 한 빌라 가격은 평균 가격이 4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파트도 오르고 빌라도 올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빌라와 아파트에 합계되는 평균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억을 돌파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이게 정책 때문이냐? 공급 때문이냐? 기준금리 때문이냐, 호재 때문이냐가 아닌 거예요.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뭐다? 딱 한 가지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흐름인데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까지의 가격 흐름입니다. 요 톡 튀어나온 시기가 2008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2009년에 확 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충격으로 비하면 그래프는 너무 미미하게 떨어지지만 사실은 이게 그래프가 워낙 긴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2009년에 떨어진 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기저효과에 의해서 2010년에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2011년에 또 떨어지고 2012년에 살짝 회복됐다가 또 2013년, 2014년까지 쭉 미끄러져서 세 번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쫙 올라서 2021년 말, 2022년 초 미쳤다고 하는 가격이 형성이 된 건데,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느냐?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가장 효과적인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 뭐냐? 시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푼 겁니다. 돈을 푸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돈의 힘에 의해서 2015년 이후의 부동산 가격이 2021년까지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2021년에 너무 올랐다, 거품이 엄청나게 꼈다라는 추세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받은 상태에서 시장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횡보를 좀 하다가 원래는 한 6년, 7년 지나서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만들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때 뭐죠?
코로나 팬데믹이 생긴 거예요. 팬데믹이. 이 팬데믹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또 돈을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또 돈을 푼 거예요. 근데 이때 6년 동안 쏟아부은 것보다 요 2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에 돈이 풀리니 또다시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시장을 이끄는 장세가 만들어져서 2021년 미쳤다고 하는 가격을 넘어서는 신고가가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책과 공급과 기준금리와 또 개발 호재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 돈의 힘이라는 게 경제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돈의 흐름이 이끌어 나가는 대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으로 일어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의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0.8%로 예측이 되고, 이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이번 주 목요일 5월 29일 날 금리 결정일인데 지금 2.75에서 0.25 낮춰서 2.5가 될 거야 라고 100%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달에 금리 결정일이 또 있거든요. 이때 또 0.25 낮춰서 2.25까지 갈 거야 라고 예측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좀 더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2025년 예산이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얼마냐면은 673조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서 1차 추경 13조 6천억을 본회의에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 후보자들이 대선 토론에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가 2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2차 추경,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니까 0%대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그때 IMF 때나 글로벌 위기 초기 때나 봤던 건데, 또다시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기 침체가 너무너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부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2차 추경을 20조에서 25조 그리고 70조 원까지 얘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고 추경을 통해서 많은 돈이 공급이 되고, 민간 시장에서는 정비사업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때문에 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합이 양보하고 공사비가 인상이 되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인상되는 만큼 또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겠죠. 공공 SOC도 공사비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공공에서 공사비를 올려줘야 공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당연히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올려주는 쪽으로 합의가 되면 이만큼 또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광의 통화가 보통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럼 지난 10년 동안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냐?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 2015년에 통화량은 2100조 원이었고요. 2025년 현재는 4200조 원입니다. 자, 딱 2배 늘어났죠? 10년 만에. 자,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사먹는 냉면 가격이 예전에는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0원 정도 하고 있고 2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통 빌라 10억짜리가 지금은 한 20억 정도 되어 있죠.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이게 한 15년 차, 20년 차 돼 있는 재건축 호재가 없는 아파트들도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10억 하던 아파트가 20억 정도 하고 있고, 또 3억 하던 빌라가 한 5, 6억 정도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이 통화량, 돈의 힘, 유동성, 이거의 흐름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공사비도 이런 이유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면 분양가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분양가가 올라가 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화량이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원가가 올라가는 게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모두가 돈의 힘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니까 집값이 반토막 나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조정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당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당위지만 실제로 이론이나 당위대로 현실의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고 그 사이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지, 그냥 당위만 주장하고 부르짖고 있는다고 해서 나한테 1원 한 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집값이 지금보다 하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공급이 많이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금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빠지죠.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부터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지정해도 2년, 3년 안에 주택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주택인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땜질식 대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가려는 사람이 빌라로 얼마나 많이 넘어오겠어요? 많이 안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 내려가죠. 코픽스 금리 내려가죠. 은행채 금리, 그 다음에 국채 금리까지 모두가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된다면 집값은 어떻게 되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런 걸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집값이 워낙 아파트 가격이,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로 나가는 사람, 또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냐? 빌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빌라에 관심 갖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빌라에 관심을 갖느냐? 빌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빌라와 개발이 되는 빌라로 나누죠. 자, 이 개발이 되는 빌라는 관심을 가지려면 앞서 우리가 돈의 힘이 영향을 미치는 데가 공급이라든지 또는 금리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 이게 모두 다 돈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개발되는 빌라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3억 정도 하던 게 개발이 되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 한 5억 정도 내면은 이 동네는 한 14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동네인 거예요. 5억짜리가 지금 현재 12억 정도 가 있는 데가 노량진이에요. 3억짜리가 6억 정도 되는 데는 서대문구의 재개발 구역 같은 데고, 5억짜리가 지금 12억 정도의 빌라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데는 노량진 뉴타운인데, 노량진 뉴타운 추가 부담금 9억 정도 내고 한 25억에서 30억짜리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2억에다가 9억을 더하면은 21억을 투자해서 25억이나 30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5억짜리가 12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7억짜리가 20억 정도의 빌라 가격으로 올라 있는 지역은 한 35억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고, 20억에다가 추가 부담금 한 6억 정도, 이거는 옛날에 지어진 현남뉴타운 같은 경우 추가 부담금 5, 6억 내거든요. 근데 빌라 가격은 24억, 5억 가 있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옛날에는 5, 6억 하던 것이 지금 현재 20억대로 가 있고, 받는 아파트는 30억대, 40억대를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이 7억짜리가 20억짜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개발되는 빌라를 왜 사냐? 지금 현재 6억, 12억, 20억대 있는 빌라는 아파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협소합니다. 자본력이 있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빌라 가격이 되기 전 가격을 보게 되면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 1억 5천에 실투자금 1억 5천, 전세 3억에 실투자금 2억, 전세 3억에 실투자금 4억 정도. 그러니까 1억 5천, 2억, 4억 정도를 갖고 예전에는 이렇게 개발 호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조감도가 나오기 전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빌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돈의 힘 때문에. 근데 이 돈이 계속해서 더 유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계속 커지면 돈의 힘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손에 닿을 정도에 있던 아파트가 20억대였다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해서 40억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40억대가 포기 상태로 되면은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10억짜리가 20억이 됐으니까 이제 20억 되는 데에다가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억짜리 아파트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없는 자금 여건이라면 손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어떻게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되는 빌라를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개발되는 빌라를 관심 갖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공급 부족 때문이에요. 공급이 안 되니까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재건축도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따라서 많이 올라버려서 넘사벽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그에 비해서 상급지이면서도 거기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아주 상대적으로 3억, 5억대에서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아주 작은 자본으로도 현재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의 흐름을 알고 그 돈의 흐름에 의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렇게 될 거라면은 미리 먼저 준비하고 대응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되는 빌라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의해야 될 점이냐? 빌라에다가 추가 부담금을 더했을 때 남는 금액이 있어야 사업이 돼요. 그 기준이 17억이다. 그래서 17억 이하 지역은 보지 마셔라. 두 번째로, 개발이 됐을 때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은 똑같은 비용이 들고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가 되더라도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역세권을 보셔야 된다. 비역세권은 보지 마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 정도의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좀 줘야 300%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맞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올라있는 건축비, 공사비는 300% 갖고 감당이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거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사업성이 있는 걸 사야 되는 거죠. 그게 개발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죠. 국토부가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밀 개발이 어떤 거다. 그걸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에 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500% 이상의 용적률을 받으려면 사업성 낮은 개발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의할 점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지도를 통해서 어디가 유망한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기준은 강남 서초와 여의도, 그 다음에 광화문 일대부터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업무지구를 갖고 있는 곳이 이 3도심입니다. 그리고 이 3도심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연결하면은 이 사이사이가 공덕역, 옥수금호동, 그 다음에 흑석, 노량진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여의도를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액 자본으로 개발되는 빌라를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이 3도심의 사이 지역을 노려보는 게 가장 유망한데, 여기서도 이 서울에서 남산의 주변 지역에서 고도지구의 영향을 덜 받는 이 도심에 붙어있는 상업지역에 붙어있는 요 라인이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 서초에 붙어있는 라인 중에서 이 흑석 라인과 이 사당동 라인이 굉장히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잠실동 라인에서 이 가락동 라인까지 연결되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유망하다. 그리고 3도심 중에 지금 현재 고밀로 개발되고 있고 아파트의 조감도가 반포나 압구정동의 조감도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여의도거든요. 여의도가 지금 업무지구는 최대 1600%의 용적률로 개발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고밀 개발되면서 삐까뻔쩍한 조감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감도를 토대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해 보면은 50억에서 60억 이상 정도의 아파트가 형성될 걸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분들은 여의도에 인접해 있는 요 라인들, 왜 그러냐면 지금 요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의해서 잠실동, 그 다음에 요렇게 압구정동, 반포, 그 다음에 흑성뉴타운의 한강변, 노량진 뉴타운의 한강변, 그 다음에 여의도의 색강 주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아파트 제외하고 빌라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고밀 개발이 진행되면서도 앞에 200m, 300m 또는 한강이 보이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조망권의 가치가 최근에는 10억, 15억 정도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망권이 잘 나오는 아파트와 그 뒤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10억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강북 쪽에도 이 자양사동 일대부터 해서 성수동, 그 다음에 이 중랑천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 그 다음에 응봉동 제외하고 한남 뉴타운의 한강변, 동부 이천동, 마포 공덕에서 신수동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라인이 지금 현재 최고가의 가격들, 신고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도심에 인접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강남 서초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여의도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이 3도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개발이 됐을 때 가장 높은 아파트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최상급지 다음으로 상급지로 진입되면서 가격대가 최소 20억대, 30억대 이상의 갈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점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말마다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오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